자, 오늘은 10월 22일 장 마감 직전 오후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리고 주가가 하락을 할 때 관심을 받고 있는 엔터 테마 전체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엔터주에 관심을 갖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반도체나 2차전지 대안 종목을 갖고 싶은 사람들, 엔터주 사고 싶은데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질까 궁금해 할 겁니다. 최근에 엔터주가 다 강한데 최근에 이제 YG 플러스가 로제의 아파트의 흥행에 따라서 관심이 끌고 있죠. 아무튼 이런저런 흐름을 봤을 때 오늘은 엔터 테마 그리고 어떤 종목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 흐름을 저와 함께 지금 당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엔터주 투자 포인트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런 내용입니다. 증시 매크로 엔터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경제 여건을 살펴보고요. 엔터주 종목별 재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주 어떤 종목이 가장 유망할까? 그것도 좀 알아보고요. YG, SM, JYP, 하이브, 그리고 YG 플러스까지 종목별 투자 전략을 진단해 보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지켜보신 분들은 분명하게 투자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엔터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경제 환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매크로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다우와 나스닥이 최고치를 거치고 있고 연착륙이 강력한 신호를 주고 있죠. 하지만 경기 둔화는 옵니다. 아마 금리 인하는 좀 떨어질 것이고 경기 둔화는 올 것인데 미국 경기가 연착륙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미국 경제가 최고치에 있기 때문에 다우 나스닥이 조심스럽게 계속 차익 매물벽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금리는 적게 떨어지고 달러는 강세화가 되고 다시 엔화는 약세화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미국 지수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은 대체적으로 지금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어요. 원달러가 갑자기 절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죠. 또 이런 환경들이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원화 가치가 갑자기 떨어져 버리는 통해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계속 국내에서 자금을 유출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국내 GDP 성장률이 미국은 상승하고 있지만 GDP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거나 둔화 국면에 진입했어요. 따라서 대형주 그리고 업종마다 주가의 차별화가 심한 편입니다. 방산주는 강하지만 반도체나 다른 종목군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지금은 밸류업, 자산주, 방산주, 실적 기반의 개별주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따라서 지금은 엔터주가 움직일 수 있는 대체주의 환경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계절적으로 엔터가 지난 1년 넘게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어요. 높게는 4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따라서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엔터지의 우호적인 환경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엔터지 환경을 좀 보시면 한 주만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엔터주에서 하이브예요. 하이브는 지금 그동안에 많이 낙폭을 좁혔죠. 하이브는 지금 19만 6천 원 정도 오늘 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올해 들어서 저점을 찍고 반등 중에 있어요. 그리고 SM 볼까요? 자, SM도 보세요. 16만 1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7만 원대 됐으니까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죠. 그리고 자, JYP는 14만 6천 원 갔다가 지금 5만 1천 원대 가고 있으니까 거의 뭐 3분의 1 토막이 나 있죠. 그러니까 하이브와 SM보다 상대적으로 JYP 하락폭이 굉장히 크다. 그 이유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YG엔터는 9만 7천 원 작년에 최고치를 찍고 지금 이제 4만 원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엔터주가 큰 조정을 잘 거쳤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까 이 매크로 경제 분석에 따라서 미국 경제, 한국 경제, 금리 현황, 경기 동향, 경기 둔화 이런 시그널을 봤을 때 경기 조정기의 대체주로서
엔터주가 유망하다. 그런 흐름에서 엔터주를 포트폴리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참고를 하시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먼저 엔터주의 내년도 예상 실적입니다. 자, 10월 15일 날 하나증권에서 나온 자료고요. 이걸 보시면 하이브, SM, JYP, YG인데 먼저 주식수를 한번 보셔야 돼요. 주식수 쭉 보시면 지금 하이브는 4,160만 주, SM 2,300만 주, JYP 3,500만 주, YG 1,800만 주예요. 자, 내년 매출이 하이브는 2조 7천억 예상하고 있고 SM은 1조 1천억, 그 다음에 JYP는 6,700억, 그 다음에 YG는 약 5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자, 수익 구조를 한번 볼까요? 수익 구조. 자, 영업이익이 하이브가 내년에 3,7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SM이 1,300억, 그 다음에 JYP가 1,300억, YG는 46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올해 지금 보게 되면 YG가 3분기에는 마이너스 한 110억 정도 지금 적자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내년에 YG나 JYP나 SM이나 하이브의 전체적인 실적은 매우 좋아지는 그런 구간에 접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터주 실적을 분석하는데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4개 종목 쭉 보고요. 라인업과 실적 투자 포인트 이런 것들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톱픽은 증권사들은 하이브를 가장 톱픽으로 지금 치고 있죠. 자, 먼저 하이브의 실적을 좀 잠깐 보게 되면 하이브는 우선은 그 재료가 보면 BTS가 내년에 이제 하반기에는 완전히 활동이 예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1년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간 그동안 조마조마했던 회사채 4천억 원을 발행을 성공했어요. 이 자체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유버스의 수익 모델에 기대감이 상존돼 있죠. 이것은 이제 온라인 수익 모델인데 이 자체가 이제 회원 수가 뭐 거의 뭐 몇천만 명 되니까 이거에 대한 수익 모델의 기대치를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좋긴 좋은데 그다음에 증권사 목표가가 현재는 27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3분기에 매출이 4,969억이고 영업이익이 한 497억이에요. 497억. 지금 하이브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하이브의 내년도에 이제 기본적인 실적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하이브의 내년도 실적치를 보게 되면 내년도에는 올해는 2조 2천억, 내년도에는 2조 7천억 정도 예상이 돼요. 내년도에는 한 5천억, 5,500억 정도가 더 는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내년도는 3,700억, 올해는 2천억 정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이브의 기본적인 이제 하나증권에서 뽑아낸 이제 올해 실적치예요. 그러면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IP들이 움직이고 있느냐, 그걸 보시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우선 뭐 BTS도 있고 엔하이픈도 있고 NCT도 있고 다양한 지금 IP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따라서 하이브가 가장 톱픽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SM을 보겠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의 적극적인 투자가 장점이에요. 그리고 3분기에 SM 매출액이 지금 2,4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이 한 19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SM의 실적 가치 재료거든요. 이게 이제 SM 실적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에서 JYP의 실적 가치를 보겠습니다. JYP의 실적 가치를 보게 되면 JYP 실적 가치는 아티스트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박진영의 순발력이 좀 매우 좋고 그리고 3분기 매출액은 1,600억에 영업이익이 300억. 그러니까 상당 부분 장사를 잘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YG는 대형 아티스트의 육성 능력이 좋아요. 그리고 대형 IP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고 반면에 대체 IP를 활용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3분기의 매출은 769억에 영업이익이 110억 정도가 지금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이제 대형 IP 중에는
베이비몬스터가 이제 그 블랙핑크를 대체할 수 있느냐의 어떤 관점인데 지금 11월 1일 날 음반이 나옵니다. 현재 베이비몬스터의 그 유튜브 구독자 수가 한 703만 명 정도를 넘었으니까 매우 긍정적 시그널로 가고 있어요. 따라서 이 베이비몬스터의 1집이 150만 장 이상 나오게 된다면 아마 충분하게 장기적으로 블랙핑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뭐 IP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투애니원이 컴백을 해서 월드 투어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매우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 매진 행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내년 2월, 3월까지 월드 투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적표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그 올해 12월과 내년 1월 달에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블랙핑크가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단체, 이른바 이제 YG가 블랙핑크 4명의 멤버 중에 개별 계약은 실패했지만 단체 계약은 성공을 해서 내년도에 컴백을 하고 단체 공연이 있고 이제 음원 활동도 이어가겠다. 아마 이게 내년 상반기에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투자 재료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내용으로 보게 되면 저는 엔터지의 제로 실적을 본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YG 플러스를 좀 보겠습니다.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감춰진 좀 그 관심 사항이 이 2대 주주에 이제 하이브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이브의 평균 매수 단가가 이 주식을 처음으로 매수를 했을 때 7,600원이었어요. 7,600원. 그리고 YG의 음원을 유통하고 또 하이브의 대형 IP들의 음원을 독점 유통하는 그런 계약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YG 플러스가 올해 4분기 내년에 관심권에 들 수 있는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또 더블랙 음원 유통, 로제나 태양 이런 것들의 이제 음원을 독점적으로 유통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로제의 아파트가 뭐 빌보드 10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1월 초에 빌보드에서 로제의 아파트가 만약에 다시 한번 빌보드의 톱 3 정도 진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중요한 투자 이슈 가치가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YG 플러스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내년에 최고가가 7,000원 정도의 돌파 흐름을 우선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잠깐 이제 기술적 지표 좀 볼게요. 지금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지금 현재 4,500원대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7,225원이 최고가입니다. 이때는 이제 블랙핑크와 BTS가 뭐 활동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블랙핑크와 BTS가 컴백을 하고 실적이 기반이 되고 또 BTS까지 같이 가세되는 그 흐름이 움직이게 된다면 올해 이렇게 뭐 유동성이 확보되어 강하게 있지만 중기적 테마로 보게 되면은 내년에는 이 7,000원대를 충분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그 흐름을 주요 투자의 목표점으로 봐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YG 플러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YG 플러스는 지금 대량 거래가 터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뭐 4,500원, 600원, 4,000원대 진입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팍스권이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은 틀림없이 내년 하반기까지 본다고 치면은 예상치처럼 7,000원대의 최고가에 진입할 수 있는 엔터가 강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 다음에 올해와 내년에 대형 IP들이 속속 컴백하는 그런 환경, 음원과 그 다음에 뭐 굿즈 판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그런 테마 이슈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엔터주의 투자 포인트. 먼저 글로벌의 IP 육성 능력을 봐야 돼요. 이른바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JYP 보십시오. JYP가 발행 주식이 3,500만 주고 내년에 6,700억 매출에 1,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해 지금 현재 5만 원대 지금 중반에서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보시면 JYP 지금 5만 원대 중반에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JYP가 대형 IP가 스트레이 키즈 이외에는 고만고만해요. 뭐
엣지라든지 트와이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중소형, 이른바 약간 중가 정도, 대형 IP라고 볼 수 없는 중형 IP가 좀 부족하다. IP 활동 수량은 적지 않지만 따라서 JYP 약세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또 JYP가 물량이 YG의 2배, 그 다음에 SM보다 1200만 주가 많아요. 그러면 적어도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이상 정도 나와야 강할 수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주가치 우선, 그러니까 배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고점 대비 낙폭과대의 테마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가치의 테마 주도 능력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본다면 가장 그 증권사가 토픽으로 하이브를 꼽는 이유 중에는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왜냐하면 위버스의 가치, BTS에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다양한 글로벌 IP 능력, 이걸로 보게 되면 하이브의 지속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하이브가 주가 관리 능력이 매우 좋아요. 주가 관리 능력이 좋아요. 따라서 하이브는 적어도 내년도 보게 되면 아마 이 가격권대 26만 원, 이 흐름 내에서 26만 원에서 30만 원대까지가 하이브의 기본적으로 어떤 상승 여력이 있죠. 앞으로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력 투자, 탄력적인 관점 투자를 본다고 치면은 YG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왜 그러냐면은 YG는 지금 4만 원대 이제 올라와 있네요. 와 있는데 지금 작년에 9만 7천 원까지 올라가 있죠. 근데 먼저 YG는 대형 IP로 보게 된다면은 블랙핑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애니원이 있고 만약에 변수이긴 한데 그럴 수 어려움이 있겠지만 빅뱅이 한 번 더 움직여준다. 빅뱅이 투애니원처럼 복고풍처럼 YG와 함께 월드 투어를 한번 한다. 그러면 아마 YG 엔터테인먼트는 아마 상당한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뱅 카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 여력은 여전히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베이비몬스터의 또 성장 가치, 그다음에 투애니원, 그다음에 좀 약하긴 하지만 트레저는 좀 약합니다. 남자 보이그룹이 트레저의 또 활동, 그다음에 블랙핑크의 활동, 이 전체적 움직인 걸 보게 되면은 내년에 아마 틀림없이 상당의 주가는 주가는 한 이 정도 선, 최고점 6만 원에서 7만 원 언저리까지는 아마 내다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은 이 YG 플러스의 지난 그 장기간의 주가 흐름을 사이클 한번 보세요. 보시면 지금 평균적으로 6만 원 언저리에서 늘 가 있었습니다. 이 흐름으로 본다면은 이 6만 원과 7만 원의 수익 기반으로 보게 된다면 이 가치에서는 충분하게 테마와 이슈가 맞물리면 움직일 수 있는 가격이 있다. 그래서 이제 YG는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가 내년에 최고점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배당 투자로 본다고 치면은 JYP와 SM이 배당 투자의 가치가 가장 높은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망설여요. 어떻게 할까? 이게 할까? 저게 할까? 망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야 되죠. 항상 하게 되면 우량주. 제가 지난번에 3년 뒤에 3배 이상 상승할 종목으로 제가 이제 포스코 인터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제가 다음번에 다시 포스코 인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안정된 투자 종목을 하나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엔터주만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한다고 치면은 적어도 한 3, 4천 정도의 엔터주를 본다고 치면 지금은 상승 초입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YG나 하이브나 SM 정도를 선택을 잘 타이밍을 노린다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년 약 1년에 걸쳐서 안정되게 한 50% 정도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엔터주 테마의 전체적인 흐름을 진단을 드렸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엔터주를 볼 때 어떤 가치로 보여야 될 것인가. 특히 이제 YG 플러스 테마를 보게 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특히 이 하이브의 장사 수완, 하이브가 액면가 7,600원을 투자해놨기 때문에 틀림없이 캐시아웃 하게 되면 이 가격권대까지 한번 하이브가 동참을 해서 시세를 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이 정도 가격에서 한번 목표를 두고 보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이제 한국경제TV에서 기자, 그다음에 선임 분석가를 했고요. 제가 그 한국경제TV에서 인터넷 사업 단장을 했기 때문에 김 단장이라고 이제 호칭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스토커피 운영하고 있는데 유튜브 운영 이제 4개월 좀 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함께 해주시면 좋은 컨텐츠로 계속 여러분들 찾아가고 보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